조금 쉬셨나요? 자, 우리 역사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데기. 자, 고데기 하나는, 생각나는 단어 쭉쭉 얘기해보세요. 맨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있고, 또 하나가 이집트. 그 다음,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메소포타미아 하면은 두 가지를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레위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함무라비 법정 있습니다. 자, 레위기 하면 레위기 사람들의 얘기, 그러면서 이제 법전이 나올 겁니다. 법전이 있고, 함무라비 법전 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 거죠. 특히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뭐냐면 수술을 못했어 이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의 손을 잘라라 라는 형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거 한번 하면 제일 좋겠구만. 그냥 막 하니까. 하여튼 이거 두 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집트 해도 또 두 개 단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하나가 파필루스. 그러니까 의학 사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임호텝이라는 의사, 신부면서 의사인 임호텝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생전보다는 사후에 유명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하면은 할 말이 되게 많지요. 자, 뭐부터 얘기할까요? 일단 장기설. 더러운 공기가 몸에 들어가면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만든 질병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말이라는 단어하고 아리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말은 나뿐이고 아리아는 공기야. 그래서 나쁜 공기 때문에 생긴 게 말라리아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죠. 모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모기를 발견 못하고 그냥 더러운 공기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인간의 몸은 4개의 액체, 체액설로 돼 있다. 사체액설을 주장합니다. 혹시 이거 4개 혹시라도 훅 튀어나올까봐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요새는 좀 한가지긴 하는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황당, 흑당, 혈액, 그 다음에 점액 4개입니다. 혹시라도 훅 튀어나오면 답을 쓸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이 유명한 책도 썼죠. 그래서 에피데믹 1, 에피데믹 2라는 책도 썼습니다. 이것도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면서 히포크라테스의 애제자 누구세요? 갈렌이라는 사람. 자, 갈렌이라는 사람도 좀 몇 개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장기설을 완성시킨 사람. 장기설을 완성시킨 사람.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새로 단어도 썼죠. 그 단어가 뭐죠? 하이진, 위생학이라는 용어도 새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이진.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느 의사라 그랬어요? 내과 의사, 외과 의사 등등등. 이 사람은 특히 어느 쪽에 발전시켰다 그랬어요? 해부학. 해부학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시킨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제왕절개술도 이미 설명을 했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럼 이때부터 제왕절개가 있었었나요? 아니죠. 이때도 제왕절개가 있긴 있었었는데 이때는 죽은 사람의 뱃속에 사람이 죽었어. 근데 뱃속에 애는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의 배를 갈라서 살아있는 애를 끄집어낸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서 애를 끄집어낸 적도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누구였었죠? 무슨 시저였는데? 응? 뭐였었어요? 이게 고기만 크다니가지고 사람 이름을 얘기해 보실래요? 어떤 사람? 줄리어스 시저? 아니, 시저리언. 그래서 시저예요. 그러니까 시저 이름이 시저리안 시저인데, 그치? 근데 이게 몇 년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1668년. 주문대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시색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지금 제왕절개를 시색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의 이제 엄마, 그러니까 살아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아팠나 보죠. 근데 살아있는 그 엄마 뱃속에서 이 시저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시저리안 섹션, 그래서 시색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1668년에. 그러니까 분명히 갈렌도 제왕절개술에 대해서 했고 이걸 설명을 했는데 그건 죽은 사람의 뱃속에서 끄집어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의 뱃속에서 끄집어낸 게 시저리안 섹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얼른 거기다가 좀 써 넣으세요. 그치? 그렇게 해서 오시고.
일단 고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책은 43쪽이고요. 자, 고대 보건의료는 그거 쓰셨죠? 개인 위생 중점 시기라는 것을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메소포타미아부터 나옵니다. 레위기의 위생 법정. 자, 하시고 이건 모세가 언급을 한 거예요. 자, 모세 하면은 뭐 영화에서도 봤지만 뭐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모세가 이렇게 큰 바위를 들고 있으면 한 데서 막 번개가 치면서 바위에다 막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걸 우리 위생법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별건 아니더라고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꼭 깨끗이 해라, 목도 닦아라 이런 얘기더라고요. 위생법정이. 그래서 이제 함무라비 대왕의 함무라비 법전, 이거는 수술을 서투르게 한 외과 의사의 손을 절단했다. 이게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리고 위생시설과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을 두어서 환자를 보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환자를 보호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이집트에, 요거 안 왔네. 헤로도투스. 이거는 이집트인들의 청결과 목욕, 의복 착용 등의 개인 위생에 대해서 기술한 책, 헤로도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모탭, 신부면서 의사였던 사람. 이 사람은 사후에 되게 유명해졌다라고 표현했고요. 파필루스,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의학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로도투스까지 3개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에서 장기설을 주장했다. 장기설이라는 건 오염된 공기라고 했고요. 이게